부정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헌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흔들고 있는 게 오히려 검찰이다. 당연하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해서 검찰 개혁 제1라운드가 22대 국회 때부터는 그야말로 개헌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. 수원지검의 김영일 검사라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 사람도 과거에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가지고 편의 제공했다가 징계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. 그 수원지검이 이랬을 수 있다라는 것은 과거에 이 김성훈 전 아이디에서 그 홀딩스 대표? 그렇죠. 예, 이분을 검사실로 불러가지고 뭐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해줬다. 뭐 전화도 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때 또 별건 사기를 저질렀다. 별건 사기. 라는 게 지금 주장이 되고 제가 아마 언론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편의 제공이라는 게 뭐 와서 밥도 먹게 하고 전화도 하게 해줬대 외부랑 전화 통화하게 해줬대 이런 것들로 알고 있는데 그 외부를 전화 통화하면서 또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. 그 전화로 검찰에서 전화하면서 또 사기를 쳤다.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징계까지 간 사안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분이 지금도 수원지검에 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더 증폭이 되고 있죠.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다가 못한 것 중 하나가요.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가느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진술 하나만 믿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건 뭐 법조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동의할 만한 중요한 뭐 얘기죠.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출정 기록이랑 호송 기록들 이런 것들이라고 했잖아요. 그거 말고 또 있는 게 중요한 게 수사 과정을 그 기록하는 의무가 있어요. 검찰에게는. 수사 과정 기록. 그렇죠. 수사 과정을 기록한 것과 그 다음에 불러서 조사를 했으면 조사를 그 문서화 남겨야 됩니다. 다시 말해 피의자 신문 조서나 참고 조서를 만들어야 돼요. 피신 조서. 그렇죠. 근데 뭐 100번 넘게 불렀는데 실제 작성된 건 18번인가 19번.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 나머지 어디 갔느냐? 나머지 뭐 했냐? 어디 갔느냐? 그러니까 불러서 대기하다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간 때가 훨씬 많았다. 그럼 부르면 안 되는 거였죠. 이게 조사 안 할 거면 불러서는 안 된다.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이게 길들이는 방법이에요. 초기에는 불러서 그냥 보냈을 겁니다. 그러면 불려서 나간 사람은 엄청 겁이 나거든요. 그렇죠. 이제 별건이랑 뭐랑 해서 막 압박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불러서 나갔는데 5시간 동안 막 기다리다가 부르지도 않고 너 들어가 이러면 되게 무섭거든요. 나 뭐지? 막 궁금해. 잠을 못 자요. 이화영 전 부지사 2가 몇 개가 빠졌대요. 아마 그럴 거예요.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. 이게 방법 중에 하나예요. 수사 기법이에요. 자기들이 말하는. 불러서 계속 대기시켜서 그래서 저번에도 검찰 그 개혁위에서도 이렇게 대기시켜서 돌려보내는 하지 말아라는 권고도 막 하고 저희가 이 논의가 있었어요. 이미. 이게 하지 마라. 규정에 있다면서요. 검찰 규정에. 그런 식의 수사하지 말라고. 그렇죠. 인권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하지 마라라는 게 있어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러서 그 조사하거나 면담했으면 면담하더라도 다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. 근데 기록이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죠. 이거야말로 이렇게 기록을 안 남겼다는 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정황 증거인 거죠. 정황 증거다. 조작 안 했으면 기록을 남기지 왜 굳이 안 남겼겠느냐. 그러네요. 뭔가 지금 그 안에서 딜을 하고 협박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회유하기 때문에 기록을 안 남기거든요. 회유하는 걸 기록에 남길 수가 없잖아요. 불법인데. 큰일 나죠. 야, 너 이거 진술하면 내가 너 횡령금액 줄여줄게. 아니면 지금 국외 그 재산 반출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외국환 거래법으로만 기소할게. 이런 것들이 협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. 그렇죠. 실제로 이상하게 기소했으니까. 그런 과정이 싹 빠졌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정황 증거인 거죠. 이런 것들이 더 확인돼야 됩니다. 전체 217번 소환을 했고요. 그중에 피신조서가 작성된 것은 19건.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대기 중인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고 대기 안 하고 실제 면담이나 그 공범들끼리 만나게 하고 돌려보냈을 수도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이 기록이 다 안 돼 있을 거예요. 다 빠져 있을 겁니다. 이건 근데 그 박범계 장관 지난번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인권수사 규칙인가 뭐 이게 만들어져서 이거 어기면 안 된다. 근데 이걸 어겼을 때 검사들이 뭐 불이익받거나 이런 없어요? 그 박범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되게 원론적인 말씀이고
검사는요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요. 아니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하잖아요. 처벌 안 받잖아요. 사건 조작해도 처벌 안 받잖아요. 그러니까. 유우성 사건 그렇게 난리쳐도 처벌 안 받잖아요. 영전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이시원 검사는. 그렇죠. 그런데 공직기강 비서관이에요. 맞아요. 그런데 법도 아니고 규칙을 어겼다고 불이익 받는다? 말도 안 되죠. 이런 아무것도 사건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의미가 없어요. 오히려 저들한테 이런 사건은 오히려 모든 규정 다 위반해서라도 결과물만 만들어 오면 너 영전될게. 이게 이 상황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. 그러니까 김영일 검사 같은 경우에도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사건도 하러 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참 저희가 사실 뭐 평범한 시민들은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받을 일 평생 한 번도 없죠.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민주주의 질서, 헌법 질서가 파괴되고 있고 이게 혹여라도 다른 차원에서 또 누가 어떻게 엮여서 문제적 상황에 놓일지 모르는 그렇죠.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저는 이시원 검사 얘기를 좀 여쭙고 싶어요. 네. 근데 그 전에 이게 시민들한테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있습니다.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있는데 하나는 사법 시스템을 불신하게 돼요.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. 내가 그렇죠.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사업하다가 정말 억울하게 당하면 형사고소도 해야 되고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뭐 업무방해나 이런 거 고소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. 사법 시스템을 불신하면 내가 억울하게 이게 당해도 저쪽이 힘이 있으면 해봤자 안 돼. 근데 사실 그동안 그랬잖아요. 그렇죠. 유권 무죄, 무권 유죄. 이게 사법 시스템이 신뢰를 못 얻으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호소를 못하게 돼버리는 이게 진짜 사실 민생과 직결되거든요.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정관을 찾게 됩니다. 정관 비리를 계속 증폭시키는 굉장히 큰 시그널인 거예요. 그래서 우리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. 이게. 생각해보니까 저도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 이제 사회부 기자하고 이럴 때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이 대법까지 갔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언론사에 이만큼 자료 싸가지고 오시는 거예요. 그쵸. 그래서 이거를 다 놓고 계속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도와드릴 방법이 또 딱히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사실 언론도 또 중요한 기능을 알려서 다시 그 사건을 좀 다시 들여다보게 하고 이런 측면도 필요하다. 제가 짧았습니다, 의원님. 아닙니다.